1220년경 쓰여진 아우스부르크 연대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27년 가을 저녁 하늘, 서쪽 하늘에 특정한 하나의 별에서 놀라운 징후가 나타났다. 이 별은 남쪽에서 살짝 서쪽으로 아리아드네의 왕관을 상징하는 별자리에 있었다. 원래는 아주 흐릿한 별이었으나 갑자기 아주 밝아지더니 다시 원래대로 어두워졌다. 사제들은 그날 지상 곳곳에 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징후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밤하늘에서 갑자기 밝게 나타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별은 북쪽 왕관자리에 놓인 아주 어두운 별, 북쪽 왕관자리 T별입니다. U자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왕관 모양의 별자리 살짝 왼쪽에 숨어 있죠. 평소엔 해왕성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지구의 하늘에선 맨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1227년 갑자기 이 별은 밝은 신성으로 폭발했고 사람들의 눈을 잠시 사로잡았죠. 보통 신성은 한 번 폭발하면 그대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다시 밝기가 어두워지고 그대로 죽어버리죠. 하지만 신성 중에는 아주 드물게 주기적으로 폭발을 반복하는 신성도 있습니다. 북쪽 왕관자리 T별도 그런데요. 이후 1787년에도 똑같은 별이 다시 한번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약 80년을 주기로 신성 폭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 천문학자들은 올해 5월에서 9월 사이 이 북쪽 왕관자리 T별이 다시 한번 신성 폭발을 맞이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 불빛의 광공해가 좀 적은 교외 지역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 새로운 별의 등장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조만간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게 될 새로운 신성 폭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통 신성은 태양 정도로 그다지 무겁지 않은 별이 최후를 맞이하고 남기는 백색 외성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아주 높은 밀도로 반죽된 별의 중심부만 남기고 별의 외곽, 가스 껍질을 날려버리죠. 그 흔적은 사방으로 아름답게 흩어진 행성상 성운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폭발 직후의 열기로 버티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높은 밀도의 핵융합 찌꺼기, 백색 외성만 남게 되죠. 백색 외성은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 정도의 질량으로도 지구 정도의 지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로 뭉칠 수 있죠. 만약 백색 외성이 곁에 다른 동반성을 함께 거느리고 있다면 백색 외성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곁에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은 적색 거성과 같은 별이 있다면 상황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는데요. 적색 거성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 표면에 있는 물질은 그 적색 거성으로부터 그다지 강한 중력으로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반면 곁에 있는 높은 밀도의 백색 외성이 더 강한 중력으로 적색 외성 표면의 물질을 야금야금 뺏어올 수 있죠.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물질이 유입되면서 다시 백색 외성 주변의 온도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핵융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은 다시 한번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다다를 수 있게 되죠. 마치 수소폭탄 안에서 벌어지는 연쇄 반응과 같은 일이 이 백색 외성 주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런 폭발적인 과정이 벌어지면서 백색 외성은 한 차례 밝은 섬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 지구의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마치 원래는 아주 어두운 별처럼 보였거나 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하늘만 보였던 텅 빈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운 별이 밝게 빛나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현상을 보고 새로운 별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다는 뜻에서 노바, 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866년 그리고 1946년에도 이 북쪽 왕관자리 T별의 신성 폭발은 연이어서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이 80년 주기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조만간 2025년을 전후로 이 별의 신성 폭발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죠. 특히 흥미롭게도 이미 앞서 2023년 천문학자들은 신성이 터지기 전에 많이 관측되는 아주 급격한 밝기의 감소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른 폭발 순간에도 비슷하게 목격된 적이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러한 급격한 밝기의 감소가 있고 나서 보통 1년 안에 신성의 폭발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기 감소가 이와 비슷한 폭발의 전조 현상이라면 2024년 9월 안엔
이 별의 신성 폭발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신성이나 초신성이 폭발을 앞두고 왜 이런 급격한 밝기 감소를 보이는 건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항성 진화 모델을 통해 분석해보면 백색외성 표면으로 계속 새로운 무거운 원소가 유입되면서 별 표면에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 불투명도가 올라갈 수 있죠. 또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별 표면 바깥으로 많은 양의 가스 구름이 우주 공간에 분출되고 그것들이 우주 공간에 빠르게 식으면서 별빛을 가리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2020년 겨울 아주 급격한 밝기의 감소를 보이면서 많은 천문학 팬들에게 초신성 폭발의 전조현상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게 했던 베텔기우스도 사실 이런 먼지 구름으로 인한 밝기 감소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죠. 이번 북쪽 왕관자리 T별의 신성 폭발은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백색외성이 주변의 동반성에서 어떻게 물질을 빼앗아오고 또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인 폭발에 이르는지를 미리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젠 우린 지상과 우주 전역에서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동일한 천체를 겨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찬드라 우주망원경과 같은 X선 관측, 잼스과 같은 적외선 관측, 또 지상에 설치된 다양한 거대 전파 어뢰를 통한 전파 관측도 가능하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북쪽 왕관자리 T별의 폭발은 194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우주망원경을 쏘아올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파장의 빛으로 신성의 폭발을 동시에 관측하는 다중 파장 관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정말 최적의 적기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미 천문학자들은 조만간 제임스 웹을 통해서 이 북쪽 왕관자리 T별을 관측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색외성이 언제 폭발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폭발 순간에 이르는지를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우주 팽창 속도를 재고 우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대 우주론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 우주가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관측적 증거는 바로 먼 우주의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준 타입 1A형 초신성 폭발 관측 데이터입니다. 타입 1A 초신성은 대부분 백색외성이 그 주변에 인접한 동반성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질량을 흡수하면서 특정한 한계 질량을 초과할 때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다양한 관측에 따르면 이런 백색외성의 폭발 메커니즘은 우주의 나이 또는 은하의 나이나 화학 조성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백색외성의 초신성 폭발 순간의 밝기 자체만 가지고 그것을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는 표준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염려가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폭발을 앞두고 있는 북쪽 왕관자리 T별은 초신성은 아니지만 백색외성이 신성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 백색외성의 폭발 메커니즘 그리고 한계 질량을 넘어서는 순간의 메커니즘을 아주 다양한 파장으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실험 모델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늘에서 이 북쪽 왕관자리 T별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사실 북쪽 왕관자리 별자리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찾기 어렵진 않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우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국자의 손잡이 방향으로 쭉 따라가면서 목동자리의 머리를 통과해서 좀 더 옆으로 쭉 나아가면 희미한 별들이 U자 모양의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별자리를 하나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을 거라 예측되는 북쪽 왕관자리 T별은 이 별자리 왼쪽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별은 대낮에도 볼 수 있을 만큼 눈부시게 터지는 그런 역사적인 초신성은 아닙니다. 그저 작게 폭발하는 신성이죠. 그래서 사실 밤하늘을 평소에 자주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 별이 터지더라도 밤하늘에서 뭐가 달라진 건지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별들처럼 평범하게 흐릿하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가 우리의 까만 하늘 위에 하나 더 찍혔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새롭게 터진 신성을 정말 경이로운 마음으로 구경하기 위해선 신성이 터지기 전부터 미리 북쪽 왕관자리 주변 밤하늘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날이 맑을 때마다 가끔씩 북두칠성 손잡이 끝을 쭉 따라가면서 직접 하늘에서 이 북쪽 왕관자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매일 밤 북쪽 왕관자리와 친해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날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희미한 별 하나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순간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